네, 안녕하세요. 저 공긴영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타협해서 만들어낸 어떤 결과물이고, 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항상 긴장관계에 있으며, 자유주의가 결여된 민주주의도 있을 수 있고, 민주주의가 결여된 자유주의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자유주의가 결여된 민주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인민민주주의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자유주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인민민주주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민민주주의라고 검색을 해보면 나무위키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인민민주주의 개요. 자유민주주의는 리버럴 디마크리스라고 했는데 인민민주주의는 피플스 디마크리스라고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구현체 중 하나로, 네,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독재, 노동자 계급 독재의 구현체 중 하나다. 인민민주 독재라고도 한다. 이 민주주의지만 민주 독재라고 하는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주에 의한 독재에 대항하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인민민주 독재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시된 정치체제이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는 북한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인민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엘리트 전위정당인 공산당의 지배적 우위하에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반대하는 반동 세력은 폭력 및 각종 수단을 이용해 말살하고 순응하며 동조하는 세력들에는 다당제를 시행하여 형식상으로 정치 참여를 허용하였다. 일단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어떤 대표격인 공산당의 지배적 우위 하에서 반동 세력들을 다 제거하고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순응하며 동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다당제를 실행하면서 형식상 정치 참여를 허용하면서 자기들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러나 혁명의 주체와 수뇌부는 오직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이 가능하므로 프롤레타리아의 노동자들의 엘리트 전위정당인 공산당 이외의 세력은 집권할 수 없었다. 막스주의자들은 의회주의와 보통선거, 보편적 참정권,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프롤레타리아를 체제에 순응시키려는 부르주아 계급의 위선적인 기만으로 보았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선거가 아닌 폭력혁명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집권한 후에 자신들과 통일전선을 이루어 협력한 동주자들,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이에 협력한 동주자들의 이 협력한 동조자들에게 정치적 혜택을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적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선거사회주의와는 다르고 선거사회주의는 계량주의나 수정주의라고 비난한다. 인민민주주의는 권력 분립과 선거,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를 통한 권력 창출을 부르주아들의 기만적 압제의 도구라고 부르며 부정하고 법률보다 인민의 일반 의지를 중시하였다. 인민의 일반 의지가 뭐냐면 소위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어떤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의 뜻이다. 이 법률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뭐냐면 인민의 일반 의지. 따라서 법률이라는 부르주아의 위선적 기만에 왜곡되지 않은 법률이라고 하는 건 부르주아의 어떤 위선적인 기만에 의한 어떤 제도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인민 대중이 직접 참여하여 심판하는 인민재판이 실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공산당이 진정한 인민의 대표이므로 공산당이 법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설명에서 막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만의 정치 참여를 추구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했다. 뭐 이래 갔는데 따라서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통하여 부르주아 계급과 반동분자를 제거한 후에 프롤레타리아 이외의 계급의 정치 참여를 겉으로나마 일부 허용하는 연합독재 체제. 자, 이게 프롤레타리아 일당 독재 체제의 과도기적인 모습으로 연합독재 체제인 인민민주주의. 예, 인민민주주의는 연합독재 체제이다. 무엇의 연합독재 체제이다? 프롤레타리아 플러스 이에 순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계급들의 연합독재 체제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배를 한다라고 해서 인민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를 과도기적 중간 단계로 실행해서 공산당이 안정적으로 세력을 확보한 후 완전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노동자 계급의 독재로 나아간다는 이론입니다.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계급만의 일당 독재. 왜냐면 이건 최종 목표니까는요. 거기에 과도기적인 전 단계로서 연합 독재 체제로서 누구와 연합하느냐? 농민, 뿌띠부르주아, 소부르주아, 중산층, 소상공인, 소시민인, 그리고 지식인 계급과 같이 노동자 외에 다른 계급에 속하는 인민들도 형식상으로는 정당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붙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국민, 그 민주주의의 어떤 민자는 국민을 뜻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인민민주주의의 민, 그 백성, 그 주인, 어떤 나라의 주권자라고 하는 그 민은 국민이 아니라 인민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인민이 뭐냐면 노동자 계급 플러스 이에 협력하고 동조하고 순응하는 농민, 뿌띠부르주아, 지식인 계급들을 합해서 인민, 그리고 그들만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와는 다르지만, 예, 이론상으로는 다르죠.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노동자 계급만의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위성 정당들만이 다당제 구색 맞추기로 존재했고 공산당의 집권 및 국가 영도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일종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개념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인 건 스탈린이라고 합니다. 소련의 성립 과정에서 볼셰비키식 혁명에 대한 반발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스탈린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인민민주주의라는 본색을 감춘 기만적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인민민주주의는 뭐냐면 그 민주주의의 그 민주주의를 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해서 그 본색을 감춘 기만적 개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실시된 초기에 다당제를 허용해줘서 반대파의 저항을 약화시키고 공산당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한 다음에는 반대파를 점진적으로 제거하였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사례가 헝가리 공산당의 독재자인 라코시인데 이를 살라미 전술이라고 불렀으며 이 살라미가 뭐냐면은 이 살라미는 소세지의 한 종류입니다. 이 살라미는 이 소세지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소세지를 다 먹기 위해서 조금씩 아주 얇게 썰어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먹는다고 해서 이거를 여기에 빗대어서 이 살라미 전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파를 파시스트, 극우로 몰아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은 중도파를 제거하고 마지막에는 공산당 내부를 숙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라미 전술이라고 한다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우파를 파시스트로 몰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중도파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갈라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공산당 내부, 자기 내에서도 소위 우리가 말하자면 중도 좌파들이겠죠. 중도 좌파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이 제거한다는 그 대상이 뭐겠습니까? 농민, 뿌띠부르주아, 소부르주아, 중산층, 소상공인, 소시민, 지식인. 이들처럼 이제 자기한테 처음에는 이제 협력해서 공산당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한 다음에는 이런 프롤레타리아, 공산당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이제 하나씩 제거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공산당 내부를 숙청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인민민주주의에는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가고 형식상으로는 다당제를 인정하지만 인민민주주의는 의회주의와 보통선거 보편적 참정권이 프롤레타리아를 체제에 순응시키려는 부르주아 계급의 위선적인 기만으로 보았으며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지칭하며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다. 왜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가 이렇게 싫어하느냐?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부르주아 민주주의라고 지칭하고 이는 타도되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는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한 집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계급 갈등과 폭력혁명을 통한 집권을 주장하고 반동적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적색 테러를 정상화한다. 그들은 혁명의 반동 세력에 대해서만 기본권을 억압할 뿐. 자, 혁명의 반동 세력에 대해서만 기본권을 억압할 뿐. 이 기본권이 국민이라면 다 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혁명의 반동 세력이라면 기본권을 억압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동조하여 통일전선을 이루어 협력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다당제로 정치 참여를 허용하였으니까 진정한 인민들의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이 진정한 인민들이 누구겠습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 플러스 이들과 통일전선을 이루어 협력한 자들을 진정한 인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니까 인민민주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반대자에 대한 기본권 억압을 전제로 하는 체제는, 소위 반대자에 대해서는 기본권이라는 게 없어요. 하지만 자기들의 어떤 프롤레타리아 계급과 그들의 협력해서 통일전선을 이루어서 협력한 자들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 기본권이라는 게 우리가 헌법에서 보는 그런 기본권들, 어떤 개인적인 자유, 어떤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어떤 무죄 추종의 원칙, 이런 것들은 반대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억압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건 독재나 다를 바 없다라고 비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운동권에서는 스탈린 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라고 부르고 받아들이면서 이 스탈린이 이제 밀어붙인 인민민주주의를 추종하는 세력으로 PD 정파가 있다. 이 PD 정파가 뭐냐면은 바로 People's Democracy의 영어 약자에서 따와서 PD라고 한다는 겁니다. 인민민주주의란 말 대신에 민중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D는 우리 한국에서 민중민주라고 부르죠. 민중민주. 근데 이게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아까 인민민주주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위에 나와 있었던 게 인민민주 독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민민주 독재의 개념을 받아들이고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자신들이 PD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 민주화 운동은 그게 정말 자유민주화 운동이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민민주주의, 그러니까 인민민주 또는 민중민주, 인민민주화 운동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를 보면은 현존하는 대표적 인민민주 국가로는 중국과 북한이 있다. 중국은 인민민주 국가임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 인민대표가 행정부, 사법부, 감찰기관 최상위 기관으로 존재한다. 이게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북한도 역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북한은 이거를 사람 중심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사람 중심 민주주의라고 했는데 김일성이 특히 이 사람 중심 민주주의라고 번역한 것을 되게 좋아했다고 그러고 북한 헌법에도 사람 중심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